이만하면 뭔가 다 갖춘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한 느낌,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으신가요? 집도 있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녁만 되면 가슴이 조여오는 그런 묘한 느낌.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공허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종이 한 장으로 그 거리를 좁히는 방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코치입니다. 오늘 주제는 원하는 삶과 살고 싶은 삶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쯤 되시는 분들이 코칭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잘못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요? 제가 만났던 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 각색된 사례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40대 중후반 쯤 되는 대기업 부장님이셨어요. 첫 세션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집도 있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보면 흠잡을 것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말, 특히 주말 저녁 6시쯤 되면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틀어도 아무것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요. 그냥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왔대요. 근데 막상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막막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죠.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냥 일이 좀 많다고.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욕실 문을 잠그고 나 혼자 있는 그 몇 분이 나의 하루 중에 가장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씁쓸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코칭 받으실 때는 한 몇 회기 정도는 그냥 업무 얘기를 하셨어요. 팀 관리 어려움, 뭐 임원 승진에 대한 불확실성, 뭐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 대한 부담감, 그 이야기들이 분명 힘든 것들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조금 다른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하루하루를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살고 계신가요? 그분이 잠깐 멈추셨는데요. 평소에 생각을 많이 못 해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고민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정이요. 그리고 가족. 그리고 저는 다시 질문했죠. 지금 그 두 가지가 충분히 잘 실현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분은 한참 시선을 이렇게 아래로 떨구고 고민을 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정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은 솔직하게 말해서 함께 있어도 같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 순간이 코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됐어요. 그분이 안정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은 불안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난 10년을 달려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직접 바라보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날 그 세션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인식의 전환이 됐습니다. 그분은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움직였지만 그렇게 달려온 10년의 동기가 바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불안을 피하기 위한 그런 거였다는 걸 직접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더 얘기를 해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실제로 에너지를 별로 쓰고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일에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이후에 저랑 같은, 그 뒤로 이분은 저랑 같이 작은 실험을 좀 시작해봤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뭐 오전 2시간 회사 메신저를 쓰고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집 근처 뭐 산책을 하거나 산을 좀 올라가거나 그런 걸 해보겠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 하셨어요. 그걸 이야기 꺼내는 것만 해도 너무 부끄러워 하셨고 엄청 어색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표정을 봤는데요,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같이 산책을 한다는 얘기만 하시는 걸로도 되게 내면으로는 기뻐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실제로 걸으셨을 때는 걷는 내내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말 없이 나란히 걷기만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먼저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살짝 웃으면서, 아빠, 다음 주에는 이쪽 코스로 한번 가보자. 아들이 굉장히 용기 있죠? 이분은 그 한 문장이 자기한테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뭔가를 이렇게 툭 건드린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에게 일어나는 변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코치인 제 관점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잡코리아가 예전에 했던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20대부터 40대 직장인들 12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결과래요. 직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고 물었더니 전 세대 공통으로 1위가 바로 워라밸이었습니다. 50.3%가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 40대 이상의 분들에게 실제로 가장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인정과 보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에너지를 쏟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코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과 살고 있는 삶 사이에 거리를 막연하게 느끼긴 느끼는데요. 사실 일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 거리를
들여다볼 여유도 없이 그냥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분명히 나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주를 돌아보면 가족을 위해서 쓴 시간은 거의 없는 경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사회심리학자 슈워츠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가치는 목표와 다르다는 겁니다. 목표는 도달하면 끝나지만 가치는 삶의 방향 그 자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급을 올리는 건 목표예요. 그런데 그 목표 뒤에 인정받고 싶다라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더라도 그 뒤에 있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심리 관련된 분야나 제가 하고 있는 코칭에서는 이런 걸 바로 가치 명료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실제로 살고 있는 방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들여다보는 작업이에요. 어떤 삶의 나침반을 다시 조율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허함이라는 감각은 삶이 막 크게 잘못된 신호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실제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정도의 신호라는 거죠. 근데 이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삶은 계속해서 공허하게 느껴지고 좁혀질수록 다시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저는 이제 삶의 일치감이라고 보는데요. 지속적으로 코칭을 받아서 이 삶의 일치감이 올라간 분들의 반응을 보면요. 코칭 끝나갈 때쯤에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이제 좀 살맛이 난다. 이제 좀 나답게 사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이 가치 명료화를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뭘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분도 되게 어렵지 않은 걸 통해서 이 가치 명료화 작업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종이 한 장 꺼내 보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를 한번 5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뭐 성취, 가족, 자유, 건강, 인정, 뭐 어떤 단어든 괜찮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적어보시면 돼요. 다 적으셨나요? 그 다음에는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 각각의 가치에 실제로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는지 솔직하게 한번 퍼센트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내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적었는데 실제로 이 숫자, 퍼센트 숫자가 낮은 거, 또는 내가 시간을 쓰긴 썼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 이걸 다 적고 나면 이 간극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되게 어려웠던 어떤 공허함의 정체가 이제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그런데 이게 뭐 나쁜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내가 나침반을 다시 맞추는 첫 번째 순간인 거예요. 이게 보여야,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만 더 해보신다면요, 5가지 가치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에는 딱 한 번, 이번 주에 딱 한 번 그 가치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분이 아들과 토요일 아침에 같이 산을 걷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막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작게는 한 15분, 뭐 길어봤자 한 2시간 이내에 끝나는 간단한 작업들이면 됩니다. 물론 못하는 날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실패했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실패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또 성장하는 거죠.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꼭 뭔가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실제로 내가 살아내는 방식 사이에 거리가 조금 벌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보는 것, 이 사이의 갭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그 공허함을 이겨내는 거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다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